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학생이 이 문제 어려워해서 배경 지식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를 보면 사이보그가 사람처럼 생긴 로봇인데요. 인간과 똑같이 생겼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주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게 AI입니다.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들은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만들었는데 인간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면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럼 생각하니까 인간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과연 인간은 인간적인 것, 아닌 것, 인간과 비인간으로 구분하는 게 이제 현대에서 화두가 됐죠. 그래서 인간 고유의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뛰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심장을 인공심장이 있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가 흘러야 된다고 생각하면 로봇에서 피를 흐르게 하면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럼 인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출발해서 17세기에 세기가 나오면 또 다른 세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공시통시라고 했을 때 시간을 통과한다 해서 통시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죠. 통시적 접근 방법. 시기가 나오면 시기가 또 나온다. 기억하시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동물과 인간의 몸은 유사하지만 몸뚱아리는 동물과 인간은 달리 영혼이 존재하며 이런 건 종교적이네요. 존재하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생각하는 것은 영혼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정신, 몸하고, 이 몸이 육체죠. 몸이 육체고, 그죠? 영혼이 정신이면 영혼과 정신을 분리를 했어. 그래서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 그러니까 분리하는 관점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의식, 이게 정신이고, 이게 유일한 존재로 이게 우월적이라는 거죠. 우월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19세기니까 물론 이러한 관점은 19세기에서 유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영혼이 아니라 물질이다. 그럼 동물도 물질이죠. 물론 오직 물질로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이 물질이 진화를 하면서 점점 물질이 진화를 하면서 정신적인 영역도 강해졌다라는 얘기겠죠. 드러나면서 흔들리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끝까지죠. 실제 삶 속에서 인간이 아닌 만이니까 이렇게 나눠줬으니까 실제 삶 속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의 우월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인간이 아직 우월하다. 그러니까 유일하다, 우월하다를 연결됐다는 거죠. 이 사이에 요거에 의해서 잠깐 흔들렸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17세기에는 인간이 우월하다, 19세기에는 약간 흔들렸다, 20세기에 그런데 확 바뀐 거죠. 그런데 그런 고유한 인간성을 인정했던 관점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을 다루죠. 물질적인 거를 다루니까 여기도 물질이잖아요. 과학기술 대변한 게 진화론이죠. 물질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진화하면서. 그러면 이 진화론의 반대,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론이죠. 창조론이 신이 창조했다라는 거고, 이거는 종교적인 영역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인 영역이죠. 이거는 종교의 영역, 이건 과학의 영역. 그러니까 옛날 19세기보다 훨씬 더 많이 과학이 발달한 20세기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되었다. 왜 그러냐면 기계장치를 이식해서 심장도 이식하고 뼈도 이식하고 피부도 이식하고 또 유전자를 변이해서 강화된 능력을 소유하는 새로운 유전 존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포스트는 앞선이라는 거예요. 인간인데 앞선이니까 그럼 기계 인간도 될 수도 있고 유전자 변형 인간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등장하면서 인간성이 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제기됐다. 출발되고 시작됐다.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미 인공팔, 인공망막, 그 다음에 신체 이식되었고, 앞으로 인공지능, 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뇌.
개발되고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더 나아가 이게 완전히 기계인 사이보그로 등장하리라 예상되고, 그쵸? 그러니까 사람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기계로. 이에 따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흐릿흐릿해지고, 이제 인간을 자신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그죠? 이 인간인데, 인간과 유사한 것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옛날엔 인간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만 겹쳤었는데, 이 교체하는 부분이 계속 밀고 들어와서, 인간적인 거, 심장도, 콩팥도, 피부도, 눈도, 다 이렇게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깊숙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포스트 휴먼이라는 거죠. 인간과 닮은, 포스트 휴먼. 그러니까 모던이 있어요, 모더니즘 다음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앞선 미래에 이런 뜻이니까. 포스트 모던. 자, 포스트 휴먼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어요. 그쵸? 처음에 인간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기계를 만들었지만, 이제 인간은 기계 환경에 맞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어. 그러면 기계에 부속되고 하게 된다는 거죠. 기계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도구로만 존재 않고, 인간의 의식, 왜? 기계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보조받고 하니까, 관여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의 방식 자체를 다 변화시켜요. AI가 컨트롤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인간에 대한, 그죠? 인간이 기계를 만들어서 단순한 도구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 의존되고, 그죠? 인간이 기계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예를 들어서 바둑을 알파고한테 줬어요. 알파고한테. 그러면 인간이 더 창조적인 행위로 바둑 같은 복잡한 거는 기계가 못한다 라는데 알파고가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우월하다, 바둑에서는 라는 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자, 포스트 휴먼의 등장은, 이렇게 인간과 비슷한 기계 인간의 등장은 그동안 고유의 인간성으로 인정해왔던 관점에 대한, 어떤 게 인간이 더 우월하냐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관찰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성찰이 인간의 배타적, 그쵸? 기계보다 우수하고 동물보다 우수하다는 배타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또는 다른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더 잘났기 때문에 그렇다, 혹은 인간이 더 잘난 다른 기준을 찾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포스트 휴먼에 대한 논의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해왔던 관점 자체, 인간과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결국은 무엇이냐라는, 인간성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에는 근본적인 출발점, 논의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합쳐진다고 인간이 그래도 도유거래 하는 배타적 우월성을 유지하는 과거지향적 생각이나,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을 찾아가지고 인간이 더 우월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논점을 회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란 고유한 인간성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피노키오가 전부 다 그저 나무로 되어 있는데 뇌도 사람과 똑같아요. 인공지능이에요, 실제로. 이 사이보그예요. 그런데 피노키오가 인간이냐? 아니다. 그러면 얘 슬프기도 하고 감정도 다 있는데 심장을 안 돼서 피부가 없어? 근데 지금은 피부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논의, 그게 피노키오에서부터 출발을 했긴 했는데, 지금 더 피노키오와 같은 로봇, 사이보그, 기계인간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논의가 더 심각하게 부각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주제는, 그죠? 포스트 휴먼, 사이보그는 그죠? 인공지능, 인간인가? 인간성이, 이런 의문이 아니라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죠, 진지하게.